3부. 수천 미터 아래를 뚫는 시추 기술과 최후의 안전장치. 바다 위에서 보는 시추선은 거대한 건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술은 바다 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다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시추선은 단순히 바다 바닥을 뚫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미터의 바닷물을 지나 단단한 해저 암석층까지 뚫어 내려갑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수십만 2-300m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해저 지층을 다시 3-500m 이상 뚫기도 합니다. 즉, 시추 장비 전체 길이가 78km를 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서울 남산에서 한강 바다까지 드릴을 내리는 것보다도 훨씬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쇠파이프는 어떻게 부러지지 않을까요? 정답은 하나의 긴 파이프가 아니라 수백 개의 파이프를 차례대로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이 파이프를 드릴 파이프라고 합니다. 한 개의 길이는 약 913m 정도. 시추가 깊어질수록 크레인이 새로운 파이프를 하나씩 연결해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마치 긴 빨대를 계속 이어붙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파이프가 하는 일은 단순히 드릴을 연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안쪽으로는 시추용 진흙, 즉 드릴링 머드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진흙을 왜 넣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이 진흙은 시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 중 하나입니다. 드릴 끝은 초당 수백 번 회전하며 암석을 깎아냅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드릴링 머드는 이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잘게 부서진 암석 조각을 위로 끌어올려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 압력을 눌러주는 것입니다. 지하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엄청난 압력으로 갇혀 있습니다. 만약 그 압력이 시추공보다 높아지는 순간 가스와 석유가 폭발하듯 솟구칠 수 있습니다. 이를 블로우아웃이라고 합니다. 이 사고가 발생하면 시추선뿐 아니라 주변 바다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드릴링 머드의 무게를 매우 정밀하게 계산합니다. 너무 가벼우면 지하 압력을 막지 못하고 너무 무거우면 암석층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의 차이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이 완벽해도 예기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양 시추 시설에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BOP, 즉 폭발 방지 장치입니다. 이 장비는 바다 위가 아니라 해저 바닥에 설치됩니다. 무게만 수백 톤에 달하는 거대한 강철 장비입니다. 겉모습은 거대한 철제 기둥처럼 생겼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초강력 유압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평소에는 드릴 파이프가 가운데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이상 압력이 감지되는 순간 BOP는 몇 초 안에 작동합니다. 가장 먼저 고무 패킹이 파이프를 꽉 감싸 압력을 차단합니다. 그래도 막지 못하면 더 강한 장치가 작동합니다. 바로 전단 램시어 램입니다. 이 장치는 이름 그대로 수십 센티미터 두께의 강철 드릴 파이프를 잘라버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릴을 절단한 뒤 구멍 자체를 완전히 밀봉합니다. 말 그대로 최후의 방패인 셈입니다.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인류가 이미 한 번 경험했습니다. 2010년 멕시코만에서 대형 해양 시추 시설인 디버터 호라이즌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압의 가스가 시추공을 통해 솟구쳤고 폭발과 화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시설은 침몰했고 엄청난 양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 이후 전 세계 해양 시추 산업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BOP의 설계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고 동일한 안전장치를 여러 개 설치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센서와 원격 제어 시스템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한 번의 사고가 전 세계 안전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현재의 시추선은 수천 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압력, 온도, 진동, 유량까지 모두 감시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경보가 울리고 필요하면 시추 작업은 즉시 중단됩니다. 사람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과 컴퓨터가 24시간 쉬지 않고 위험을 감시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최첨단 기술을 갖춘 시추선에도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 한가운데에서 수백 명이 몇 달씩 생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식량은 어떻게 공급될까요? 인터넷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병원으로 옮길까요?
그리고 수십 층 높이의 거대한 시추선은 하루에 운영비만 수억 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4부에서는 바다 위 작은 도시처럼 운영되는 시추선의 놀라운 생활과 운영 시스템, 그리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4부.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도시, 시추선의 놀라운 일상. 지금까지 우리는 시추선이 거대한 파도와 폭풍을 어떻게 견디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시추선에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닙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몇 주에서 몇 달씩 생활하는 바다 위의 작은 도시입니다. 육지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마트도 없고 병원도 없고 편의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곳에서 일하고 먹고 자며 생활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먼저 시추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드릴을 조작하는 시추기사뿐 아니라 기계 정비사, 전기기술자, 용접사, 크레인 기사, 안전관리자, 환경 담당자, 조리사, 의무병, 통신 담당자, 청소 직원까지 다양한 직군이 함께 생활합니다. 대형 시추선에는 보통 150명에서 250명 정도가 승선합니다. 이 정도면 작은 마을 하나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의 식사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놀랍게도 대형 시추선의 주방은 작은 호텔 수준입니다. 작업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하루 세끼는 물론이고 야간 근무자를 위한 식사와 간식도 항상 준비됩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소비하는 열량은 일반 사무직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영양 관리도 중요합니다. 냉동창고에는 수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고기와 생선, 채소, 과일이 저장되어 있고 담수 제조 장비는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즉, 물조차 육지에서 계속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직접 만들어 쓰는 것입니다. 전기는 어떻게 만들까요? 시추선에는 대형 디젤 발전기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발전기들은 단순히 조명만 켜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개의 객실, 주방, 냉난방 시스템, 시추 장비, 컴퓨터, 통신 장비, 추진기까지 모두 전기로 움직입니다. 특히 동적 위치 유지 시스템 DP는 단 몇 초라도 전력이 끊기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여러 대 동시에 운용합니다. 한 대가 고장 나더라도 다른 발전기가 즉시 전력을 공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은 될까요? 예전에는 위성전화만 가능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 시추선은 위성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속도는 육지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악천 후에는 통신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 중요한 업무는 여러 통신망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추선에는 기본적인 의료시설과 의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치료는 선내에서 가능하지만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헬기를 호출합니다. 헬기 착륙장은 시추선 상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상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빠르게 환자를 육지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그래서 헬기 운항이 가능한 공간은 항상 비워두고 철저히 관리합니다. 작업은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시추 작업은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멈추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은 보통 12시간씩 교대하며 주야간 근무를 반복합니다. 교대 시간이 되면 다음 팀이 정확히 작업 상황을 인계받고 장비 상태와 압력, 시추 깊이, 이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천억 원의 손실이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시설을 하루 운영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최신심의 시추선은 운영 조건에 따라 하루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료비와 발전 비용, 승무원 인건비, 헬기 운항, 보급선 운영, 장비 유지 보수, 각종 안전 검사까지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특히 심해에서 사용하는 드릴 비트 하나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를 수 있으며 시추 파이프와 특수 장비 역시 엄청난 가격을 자랑합니다. 즉, 시추선은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공장이자 초정밀 연구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도 사람들은 왜 계속 깊은 바다를 탐사할까요? 그 이유는 아직 인류가 사용하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상당 부분이 바다 아래에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육지의 자원이 점점 줄어들면서 에너지 기업들은 더 깊고 더 어려운 바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수심 3,000m를 넘어 4,000m 이상에서도 시추가 가능해졌고,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덕분에 사람이 직접 내려갈 수 없는 해저에서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시추선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작업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원격으로 육지에서 장비를 제어하며 해저 로봇이 사람 대신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추선이 거센 파도에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컴퓨터가 초당 수십 번씩 위치를 계산하는 동적 위치 유지 시스템. 파도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물속으로 몸을 낮춘 반잠 수식 구조. 수백 톤의 강철로 지하 압력을 막아내는 폭발 방지 장치 BOP. 그리고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수십 년 동안 축적한 설계와 안전 기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다를 보면 끝없는 물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거대한 자원과 이를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한 첨단 공학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기묘한 도감에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사물과 현상 속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과 기술, 그리고 미스터리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